안녕하세요, 시간모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술적 지표의 돌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지표로는 가장 인기가 있는,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고 많이 쓰이는 이동평균선하고 볼린저 밴드를 이용을 할 거예요. 자, 이런 기술적 지표에 대한 돌파가 일어났을 때 그때 어떤 로직에 의해서 대처를 하고 매수 포인트의 매수 시그널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지금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우측에 보시면은 제가 돌파 후보라고 하는 그러한 종목 검색을 하나 등록을 해놨어요. 어디에? HTS에 종목 검색을 이렇게 하나 등록을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 조건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지표의 이름을 제가 돌파 신호라고 또 등록을 해놨습니다. 이걸 어디에다 등록을 해놨냐면 데브센터의 수식관리자에다 등록을 해놨어요. 주기는 분, 그 다음에 단위는 3분. 그러니까 3분 주기로 돌파 신호를 실시간 정보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수식관리자에다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 중에 호가 잔량비라는 것도 여기 이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매수 포인트를 잡을 때 호가창에서 매도 총 잔량하고 매수 총 잔량의 비율을 따질 때 그때 사용을 할 거예요. 여기 보면 조건 5번에 등록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이 돌파 후보에서 이렇게 이동평균선의 돌파나 볼린저 밴드의 돌파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돌파가 이루어질 것 같은 경우에 실시간 종목 검색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여기에 이제 예를 들어서 휴젤 같은 게 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도착을 했다, 실시간으로 종목 검색에 의해서 캐치가 됐다 라고 하면은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바로 이 돌파 신호라고 하는 돌파 신호라고 하는 차트 인덱스 TR을 이용을 해서 돌파 신호라고 하는 지표를 가지고 올 거예요. 리퀘스트를 할 거예요. 리퀘스트가 일어나게 되면 여기에 만약에 돌파가 실제로 일어났을 경우에는 돌파 가격과 돌파 시간이 표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종목 검색에 의해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업데이트를 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차트 인덱스 TR에 의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돌파가 일어나게 되면 약 한 주기 정도를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조회를 하게 돼요. 다시 한번 조회를 했을 경우에 돌파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때 조건 4부터 5까지의 호가창에서의 매수 조건을 확인한 후에 다 통과하게 되면 실제 매수가 나가게 되는 거죠. 매수가 나가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크로스 다운을 감시를 합니다. 이 크로스 다운을 감시를 해서 크로스 다운이 일어났고, 크로스 다운이 60초 동안, 매도 대기에 60초 동안 유지가 된다면 실제 매도가 나가게 돼요. 자,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뭐부터 알아봐야 될까요? 이 돌파 후보라고 하는 종목 검색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그럼 HTS로 갈게요. HTS로 가서 자, 확인을 하게 되면, 자, 돌파 후보가 있는데 돌파 후보의 조건을 한번 살펴보면 1000원 이상, 그 다음에 거래대금 상위 300 종목,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하죠. 이게 지금 이동평균선의 종가 등락률이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0.5%인 경우, 즉 근접해 있는 경우예요. 자, 0.5%만 더 상승하면 돌파가 되는 거죠. 볼린저 밴드도 마찬가지예요.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이 마이너스 1%에서 0.5%까지 근접할 경우, 진입하게 될 경우 이제 실시간으로 날라오게 되는 거예요. 얘도 돌파가 아니라 돌파 후보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게, 이 거래대금이 있어요. 이 거래대금 상위는 여기서 이걸 가지고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자, 지난번에 했던 그 매물대 돌파를 예를 들게요. 매물대 돌파는 지난 이렇게 매물대 돌파 보시면은 지난 수일 동안에, 엄청난 기간 동안에 매물대 돌파가 형성된 매물대를 돌파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신뢰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장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스윙 매매, 그다음 단기 매매까지도 가능을 해요. 근데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표현을 해드렸다시피 여기에서 나중에 주기적으로 실시간으로 차트 인덱스 TR을 통해서 그 감시를 하게 될 때 주기가 3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3분을 한 주기로 봤을 때 그거에 대한 분봉에 대한 이동평균선의 돌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단기 매매를 할 수밖에, 단기 매매도 아니고 단타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단타 매매나 초단타 매매. 조금 가면은 단기 매매까지도 가능하겠지만, 따라서 뭘 봐야 되느냐면, 이런 경우에는 현재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뭐냐, 돈이 몰리고 있는 데가 뭐냐라는 걸 보고 그걸 베이스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경우에는 이 거래대금 상위 300 종목이라는 이 부분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현재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이 핫하냐 쭉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상한가는 일단 집어치우고 YG 플러스, 뭐 코리아나 해성산업 이런 게 있는데 상위에 랭크가 돼 있으니까 이런 건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확인이 가능한데, 얘가 지금 장중에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분봉으로 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자, 어디쯤에 무슨 일이 발생을 했느냐. 여기겠네. 그죠? 대충 여기쯤이죠? 네, 여기에요. 여기에서 지금 20일, 빨간색이 20일 이동평균선인데, 이거는 이제 분봉, 이 1분봉을 기준으로 한 이동평균선이죠. 그죠? 그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했어요. 그죠? 돌파를 하고 나서 2봉 정도 지난 후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약 한참 지난 후에 여기서 크로스다운이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다음 주기나 이 주기에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네요. 근데 하지만 여기서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놀고 있어요. 그럼 이때, 자, 가정을 하는 거죠. 자, 이때 매수를 하고 이때 매도를 하더라도 이 정도의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거를 노리는 겁니다. 그거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거에 대응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거래를 해야 되느냐, 그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게 돌파 신호가 되겠네요. 돌파 신호라는 수식관리자로 가볼게요. 수식관리자, 부가 서비스에서 수식관리자를 갑니다. 그럼 여기에 제가 등록을 초세지표 밑에 돌파 신호에다 등록을 해놨는데, 자, 이거예요. 이걸 보시면 수식 1번은 지표 조건 설정부터 볼게요. 기간은 20, 승수는 2로 되어 있네요. 자, 이거부터 수식 1번은 뭐로 되어 있냐면, 종가가 20일 이동평균선을, 자, 주기는 분봉이에요. 그죠? 2분봉 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을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볼린저 밴드의 돌파가 상한선을 돌파했을 경우, 크로스업의 의미는 뭐냐면, 이전 분봉에서는 작았었는데 지금 분봉에서는 커요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전에도 크고 지금도 큰 상태에서는 이게 트루로 날라오질 않습니다. 그 다음 수식 3번을 보게 되면은 크로스다운인데, 이번에는 거꾸로 크로스다운인데 두 개의 오화 조건이네요. 그죠? 두 개의 오화 조건.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을 하향 돌파할 경우,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하향 돌파할 경우, 둘 중에 하나라도 돌파하면은 1로 날라오게 되는 거죠. 수식 4에서는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지표값 확인. 마지막 부분은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표값을 주도록 돼 있어요. 자, 이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3분봉을 기준으로 해서 저 정보가 3분 주기로 주기적으로 날라오게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지표의 차트 인덱스 TR을 리퀘스트를 할 때 실시간으로 등록을 하도록 필드를 세팅해서 보낼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런 조건들을 다 확인을 해서 매수 시그널을 발생시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HTS로 다시 돌아가서, 자, 여기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실시간 정보가 날라오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코드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857로 가야 되겠죠? 자, 1857에 실시간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단 종목 검색에서 주고 있는 그 정보들을 다 받아요. 종목 검색에서 주고 있는 정보들을, 이런 정보들 1857로 가볼까요? T1857이면 여기네요. 이 종목 검색에서 주고 있는 이 정보들을 다 받아요. 일단 이 정보들을 받고, 이 정보들을 받은 상태에서 만약에
실시간 진입일 경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실시간 현재가나 호가를 실시간으로 등록을 해주고 수신 등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리퀘스트 차트 인덱스를 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회색으로 그레이 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재진입하게 될 경우에 이 칼럼이 0인 상태일 때만 똑같은 이 신규 등록과 같은 똑같은 일을 하게 돼요. 이 칼럼이 뭐냐면 요 인덱스 아이디인데 이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인덱스 아이디를 통해서 이 종목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지표의 인덱스인데 지표의 인덱스가 종목마다 등록되는 종목 건수마다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장을 해놔야 돼요. 따라서 저게 한 번이라도 저장이 됐다라는 얘기는 돌파가 한 번이라도 저장이 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신규라는 얘기죠. 신규라는 얘기니까 그때도 실시간으로 재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하게 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겠어요? 이걸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차트 인덱스 TR을 어떻게 리퀘스트 하느냐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H6 지표명을 읽어서 지표 인덱스 네임에다가 세팅을 해주고, 그죠? 주기는 분, 그리고 그러니까 마켓은 이제 시장 구물은 이제 주식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기는 분이 될 거고, 요청 건수는 최대 50개까지. 그 다음에 단위는 3분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3분 세팅해서 나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실시간이 1일입니다. 1. 이걸 1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요. 자, 여기서 말씀드릴 게, 이 실시간 TR 같은 경우에는, 차트 인덱스 TR 같은 경우에는, 차트 인덱스 TR이 어딨나요? 여기 있네요. 그죠? 차트 인덱스 TR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당 전송수에 제한이 있어요. 이렇게. 초당 전송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만약에 이 전송 제한에 걸린 오류가 났을 경우에는, 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타이머 큐에다 넣고 다음에 1초 후에 재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응답이 오게 됐어요. 응답이 오게 되면 이 거래량 지표, 아까 말씀드린 이 거래량과 지표값들 3개 1, 2, 3이니까 지표값이 어떻게 될까요? 1, 2, 3이니까 지표값이 첫 번째는 크로스업, 그러니까 이동평균선 크로스업, 두 번째는 볼린저 밴드 상한선의 크로스업, 세 번째는 요 내용의 크로스다운, 요 내용들을 차례대로 받는 거예요. 요 내용들을 차례대로 받아서 그거를 등록을 해놓고, 여기 이제 칼럼에다가 한꺼번에 등록할 준비를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는 매도를 위해서, 만약 나중에 설명드릴 부분이긴 한데, 만약에 크로스다운이 감지가 되고요. 여기서 크로스다운이 감지가 되고, 이 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다음 주기가 되는 거죠. 다음 주기가 됐는데, 이 다음 주기를 조회를 했더니 그때까지도 크로스다운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 매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매도를 해라. 크로스다운을 유지를 하고 있으면 그때 매도를 해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시간, 이게 이제 오늘 설명의 이제 키포인트가 되는 건데, 주기별로 3분 주기로 등록을 한 이후에 3분 주기로 계속해서 날라오게 돼요. 이 정보가 계속해서 날라오게 되니까 똑같이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어요. 똑같이 정보를 업데이트 할 수 있으면서, 그 다음에 얘가 하는 게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돌파 가격이 비어있느냐를 확인을 하는 거죠. 이 돌파 가격이 비어있으면 첫 번째 돌파라고 인지를 하게 되니까, 그 첫 번째 돌파에서는 바로 이 조건으로 넘어오게 되겠죠.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동평균선이나 볼린저 밴드에서 크로스업이 발생했다 라고 하면 돌파 가격과 현재 시간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부분을 표시를 하게 돼요. 그리고 다음 주기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기를 기다렸는데, 이번에는 돌파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돌파 가격이 0보다 크네요. 그 경우에 현재 진행 중인 주문이 없다면, 그때 호가창에 있는 조건들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해라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때 매수를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만약에 이 부분은 이제 주문이 진행 중이었어요. 주문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역으로 크로스다운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때는 매도 대기 타이머를 돌려주자 라는 거죠.
매도대기 타이머니까 60초 타이머를 돌려주고 그 이후에도 만약에 크로스 다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그때 매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얘는 호가창인데 이 호가창에서 보는 조건들 중에 아까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추격 매수세가 유입됐느냐, 그 다음에 매도 총잔량과 매수 총잔량의 비율이 매도 총잔량이 200%로 우위에 있느냐, 그 다음에 매수 직전의 거래량이 매도 세 잔량의 합보다 크냐, 요 종목이에요. 요 조건이에요. 이 사례대로 그 조건입니다. 그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될 경우에, 다 만족을 하게 되면 그때 매수 주문이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이 1번 조건은 계속 쓰고 있는 거, 지난번서부터 계속 쓰고 있는 거니까 이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2번 조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건 호가창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현재가의 호가창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얘가 보여주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매도 총 잔량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매수 총 잔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몇 배가 크죠, 지금. 몇 배가 커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가격이 막 상승할 때는 매수가 따라 붙으면서 이 매수 총 잔량이 커야지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커야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약간 심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크게 상승하고 있을 때는, 아, 이거를 내가 여기다가 받쳐놓고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대부분 매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여기까지 올라올 것 같으니까 이거를 2호가나 2호가에 매도를 내놔도 팔리겠네 하고 매도 잔량이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거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너무 상승하고 있는 게 보이니까 이쪽 밑에다 받쳐놓고 사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걸 판단하고 이 매수 총 잔량이 크게 늘지를 않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 가격이 상승하고 있을 때에는, 그것도 급상승을 하고 있을 때에는 매도 총 잔량이 매수 총 잔량 대비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락할 때는 어떠냐? 하락할 때는 반대예요. 네, 그래서 이 조건을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 조건을 여기다 2번 조건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가 활발하고 진짜로 거래가 활발하냐라는 필터를 해야 되니까, 그때 거래량을 가지고 이 매수 요 1, 2, 3 매수 요 매도 총 잔량 이 세 개를 합한 것이 그때의 매수량, 지난 그 3분 동안의 매도량, 거래량이 그 세 개를 잡아먹을 수 있을 정도의 볼륨이 되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매수 주문이 나가게 됩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거는 매도대기 타임은 좀 이따가, 아까 이제 이 부분만 살펴볼게요. 이 부분은 뭐냐면은 TR 전송 제한 조건에 걸렸을 때 큐에다 집어넣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 타이머 큐예요. 타이머 큐에다가 집어넣고 여기 보시면 이제 레귤러 타이머라는 걸 드디어 이제 돌리게 됩니다. 스타트를 시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타이머 보시면은 드디어 이제 피리어딕 타이머, 주기적으로 한번 딱 스타트하면은 알아서 주기적으로 도는 타이머예요. 이걸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여기다 이제 타트 인덱스라는 걸 10번으로 제가 등록을 해놨고, 모듈로 가보면은 요 타이머 레귤러 타이머 프로시저 함수 안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해놨어요. 그때 시간이 되면, 특정 시간이 되면 1.5초로 제가 등록을 해놨는데, 특정 시간이 되면은 요걸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오는 거죠. 여기로 오게 돼요. 여기로 오게 되면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큐에서 하나 꺼내, 맨 앞에 큐에서 하나 꺼낸 다음에 걔를 큐에서 제거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제거된 상태에 큐가 아무것도 없으면, 큐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때는 레귤러 타이머를 스탑 시켜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인덱스를 여기서 다시 리퀘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위로 올라가서 여기를 실행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왜 특정 시간을 자꾸 기다리느냐, 그 전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요 매도되기 시간 동안 기다린다. 어디서 기다리냐? 이게 실시간으로 오다가, 아까 짚은 부분인데요, 실시간으로 오다가 만약에 크로스 다운이 발생을 하면은 여기서 스타트 타이머를 돌려줘요. 타이머 웨이트라는 걸 돌려주죠. 이게 60초죠. 이게 타임아웃이 나면은 요게 불립니다. 온 웨이트 타임아웃이 불리게 되고요. 여기서 하는 거는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기존에 이제 인덱스 아이디로 등록되어 있던 실시간
차트 인덱스 TR을 종료시켜버리고, 그죠? 새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로스 다운을 유지 중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여기서 차트 인덱스를 리퀘스트를 하게 되죠. 그때 아까 그 부분에 다시 가게 되고, 이제 이 부분이 실행이 되면서 현재 지금 매수 지표가 4에 대한 것이 다운을 유지 중인지 하는 부분이었으니까, 그게 유지 중일 경우에, 그리고 실제로 매수가 있을 경우에 이제 여기서 매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시간 감시를 종료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돌파가 된 이후에 매수가 이런 조건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 매수까지 이어지고, 매수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크로스 다운을 감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크로스 다운이 히트가 됐을 경우에 60초 동안의 매도 대기 시간 이후, 현재도 그 이후에도 크로스 다운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매도가 나가면서 완료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체결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지면서 손절이나 그 다음에 매도 목표 이익에 도달했을 경우에는 똑같이 청산이 됩니다. 즉 크로스 다운만 감시하는 게 아니라 얘와 동시에 감시가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도대체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그럼 왜 계속 기다리느냐? 기다리느냐? 이거는 그 휩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크로스업과 크로스 다운이 막 반복되면서 휩소에 걸리는 걸 방지해주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눌림목을 자연스럽게 기다리는 효과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약간 좀 단순한 방법이죠. 물론 그렇게 휩소를 벗어나고, 그 다음에 특정 눌림목을 조금 더 스마트하게 캐치를 해서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일단 가장 간단한 방법이 일정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현재 쓰고 있고요. 좀 더 스마트한 방법은 다음번 시간에 할 수 있으면 처리하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난번에 터치하기로 했었던 그 스탑 로스에 대해서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